부모의 사랑 방식. 자녀는 존중을 배웁니다. 아이의 연애와 사랑은 이미 집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당신의 아이에게는 사랑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사랑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중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의 방식은 지금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을 겁니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아이들은 말로 이해하지 못해도 느낌으로 전부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특히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직접 경험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말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면 힘들 때는 말하지 않는 거구나. 아빠가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로 물건을 던진다면 화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반대로 엄마가 힘들 때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힘들 때는 말로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구나. 이렇게 부모가 보여주는 감정 표현 방식이 아이가 앞으로 연애를 할 때 사용할 방식이 됩니다. 연애 방식 속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존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부모가 싸울 때마다 서로 비난하고 과거의 잘못을 들춰낸다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의견이 다를 때 서로의 입장을 듣고 존중하며 타협점을 찾는다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구나라고 배웁니다. 아이가 연인과 갈등을 겪을 때 지금 보여주는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게 될 겁니다.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 대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핸드폰을 보며 대충 듣는다면 오래 함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거구나. 반대로 부모가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고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눈을 마주치고 듣는다면 사랑이란 서로를 계속 소중히 여기는 거구나. 서로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 엄마가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한가요? 차갑나요? 아빠가 엄마에게 미소를 짓나요? 무표정한가요? 이런 작은 제스처들이 아이에게는 사랑의 온도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부모의 관계는 연애의 첫 번째 교과서입니다. 건강한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건강하게 싸우는 부부입니다. 부모가 싸울 때 목소리를 높이고 며칠씩 말을 안 하면 아이는 나중에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싸울 때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화해할 때는 진심으로 미안했어라고 말한다면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고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가느냐구나.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볼까? 라고 말하는 것. 상대방이 피곤할 때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설거지 할게라고 배려하는 것. 이런 작은 존중들이 쌓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됩니다. 아침에 잘 잤어? 라고 묻는 것. 출근할 때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는 것. 퇴근 후 오늘 어땠어? 라고 관심을 갖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일상을 신경 쓰고 작은 것에도 마음을 쓰는 거구나. 부모에게 받는 사랑이 아이의 자존감을 만들고 그 자존감이 연애에서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너는 소중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받고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는 나는 이건 싫어. 이 관계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라고 말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끝낼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무시당하며 자란 아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해도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잃어갑니다. 아이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경청하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그래,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라고 인정해주는 것. 이런 작은 반응들이 쌓여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연애에서 아이를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모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0세에서 7세까지는 사랑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보다 감정과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목소리의 톤, 얼굴 표정이 모두 아이의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부부가 다투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존중하는 말투 유지하기, 배우자에게 사랑해, 고마워 같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기, 아이를 안아주고 너는 정말 소중해라고 말해주기, 아이가 울거나 화낼 때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공감해주기가 중요합니다. 8세에서 13세 초등 시기는 구체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행동을 더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부모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부부가 의견이 다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조금 전에는 내가 미안했어 하고 사과하는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수 있어 하고 공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주는 것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14세에서 19세 청소년 시기는 관계 속 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아이가 실제로 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아이의 연애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건강한 경계선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모습. 이성 친구 이야기를 할 때 비난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기. 건강한 연애란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라고 표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의 관계는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앞두었거나 연애에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의 건강한 관계가 큰 힘이 됩니다. 자녀의 연애나 결혼에 대해 조언할 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는 것.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 하지만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힘든 관계에 있을 때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이 없는 아빠를 닮은 딸이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남자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관계를 끝내버리곤 했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도 슬퍼도 말이 없었죠. 어머니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도 별일 없어라고만 대답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게 정상이구나. 이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는 다르게 보여주고 싶어요.
또 한 남학생은 여자친구와 싸울 때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이해력이 없어. 엄마는 아빠를 당신은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라고, 아빠는 엄마를 당신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라고 무시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이제 말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너는 왜 그래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요. 20대 젊은 여성은 건강한 연애를 합니다. 그녀와 남자친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어가요. 부모님은 평범했지만 일상에서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힘들어 보이면 위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알아챘어요. 이건 아니야. 부모님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아버지의 폭력을 견뎌낸 어머니를 보며 자란 딸이 있습니다. 견뎌낸 어머니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때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도 그녀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곤 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참아야지. 자녀를 위해 그 고통을 참아왔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참아야 하는 거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무덤덤하고 표현이 적은 부모님의 아들이 결혼 3년 차입니다. 아내는 자주 불평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차가워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안아주지도 않잖아요.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데 왜 이해를 못할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일만 했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했죠.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게 냉랭함으로 느껴졌던 거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아내를 안아주기, 손잡고 걷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이혼을 하고도 서로를 이해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관계의 부모님을 보면서 딸이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끝나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구나. 사랑이 끝나도 미워할 필요는 없구나. 연애를 할 때 갈등이 생기면 이 관계가 나에게 좋은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조건 참지도 않고 무조건 떠나지도 않아요. 건강한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유아기에 형성한 애착 유형이 평생의 관계 패턴을 결정합니다. 일관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던 아이는 연애할 때 상대방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 합니다. 부모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는 친밀한 관계 자체를 회피하려 합니다. 부모가 예측 불가능했던 아이는 관계에서 불안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특히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하는 현상이에요.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보면 아이의 뇌는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이 그대로 학습되는 거죠. 부모가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의 뇌는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잘 잤어? 오늘 기분 어때? 작은 변화지만 아이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구나라고 배웁니다. 배우자에게 오늘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저녁 준비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랑은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거구나라고 배웁니다. 당신은 왜 맨날 이래? 이렇게 얘기해왔다면 나는 이럴 때 속상해.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갈등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해결하는 거구나라고 배웁니다. 부부가 다툰 후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건 잘못된 거였어. 미안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감정을 인정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연인의 감정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배우자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고마워 또는 사랑해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입장을 설명하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듣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작은 배려나 노고를 알아차리고 표현해주고 계신가요?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며 표현하는 말과 행동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야기할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는 것 어떠신가요? 자녀가 힘든 감정을 얘기할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주는 것은요. 자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아무리 많이 해주어도 과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루 중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인가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비난보다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떤 일상을 함께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면 더 행복하게 부모의 눈 속에 자녀의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담겨 있다면 더 깊이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학원에서 돌아오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말없는 눈맞춤으로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덮는 이불 채널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노력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